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알뜰 결혼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는 오띠모 웨딩 김라파엘 웨딩 디자이너입니다. 저를 소개하자면 아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저는 KBS, SBS 방송에 가장 많이 방송됐죠. KBS에는 무한지대 큐, 굿모닝 대한민국, SBS 생방송 오늘 등에 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옥소리 나는 결혼식 등에 많이 나왔는데 저는 주로 웨딩드레스 만드는 디자이너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웨딩드레스 만드는 디자이너인데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웨딩드레스 만드는 디자이너니까 세계적인 사람인 건 맞죠. 제가 이렇게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신상 웨딩드레스를 제공하면서 스드메 가격을 국가대표급으로 가장 싸게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보 드리기가 쉬워요. 제가 바가지 씌우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한테 나 잘났다고 내가 재능 기부한다고 이렇게 말을 못할 텐데 가장 싸게 받는 사람이 가장 좋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솔직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까? 맞아요. 아주 솔직한 정보를 숨김없이 이렇게 저렇게 다 싸게 하면서 저런 정보를 주셔도 될까 싶을 정도로 제가 모든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잘 믿으시면 결혼준비 200만 원으로 프리미엄 블랙라벨 신상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있고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 메이크업 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부케 톡쇼도 스튜디오 촬영, 본식 사진, 원판 스냅, 도우미 비용, 촬영 때, 결혼 때 각각 한 번 총 2번, 웨딩드레스 피팅비 투어비, 스튜디오 원본 CD 포함해서 199만 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으로 스드메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고 또는 스몰 패키지 신상 웨딩드레스 패키지는 77만 원인데 도우미 비용, 기타 등등 포함해서 169만 원으로 결혼 준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띠모 웨딩이 왜 대단한지 아세요? 라파엘 웨딩도 오띠모랑 같은 상호입니다. 오띠모 라파엘 웨딩이 우리나라 최고라고 내가 늘 자부하고 내 직업에 관련된 웨딩 사업으로는 내가 최고 양심가이고 최고 잘났다고 떠드는 이유가 나는 실천주의. 스드메 패키지는 계약과 동시에 추가비 시작입니다. 여러분들한테 300만원 견적 내줬던 업체들이 100만원 깎아줬네, 50만원 깎아줬네. 하지만 결혼하는 날까지 100에서 500만원 정도 추가비를 받아서 300만원으로 시작한 패키지가 500만원, 700만원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실한 패키지, 그러니까 웨딩드레스 누군가가 100번, 1000번 입었고 메이크업도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낮은 등급의 사람들이 기초 메이크업 해주고 마무리만 경력자가 해주는 편법 서비스가 들어간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계약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띠모 웨딩 라파엘의 최고인 이유, 스드메 계약하는 날 계약서가 결혼하는 날까지 이어지는 업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99만 원으로 오띠모 프리미엄 패키지를 계약하시잖아요. 결혼하는 날까지 이 가격이 유지된다는 것이죠. 최상의 웨딩드레스를 입혀주고 최상의 메이크업을 해주면서 추가비 몽땅 포함 169만 원에서 199만 원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웨딩 컨설팅이나 웨딩 플래너한테 주는 수수료 광고비 30에서 50%가 안 나갑니다. 광고비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원청에서 자기들이 마진을 다 먹고 하청한테 인건비만 주잖아요. 메이크업 싸구리, 웨딩드레스 싸구리, 사진 싸구리 오더를 줘놓고 일을 시키니까, 즉 신입사원한테 일을 시키니까 소비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서비스가. 그러니까 경력자가 해주는 비용에 추가비가 붙는 거죠. 그래서 200만 원으로 시작한 패키지가 500만 원 되는 이유가 부실한 것을 업그레이드 식으로, 말은 업그레이드지만 솔직히 입지도 못할 웨딩드레스를 포함시키고
본인들이 봐도 아닌 메이크업을 포함시켜서 스드메 계약을 받는 그 사람 양심이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나쁜 업체가 많은데 여러분이 그런 업체를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보려고요. 우리가 강남역에 가면 음식점이 많고 또 동대문 그 광장시장 가도 먹을거리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단골하고 싶은 음식점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맛도 있고 청결하면서 친절하면서 소비자한테 잘해주는 업체가 어딜까요? 모르잖아요. 먹어봐야 알잖아요. 겪어봐야 알잖아요. 이 스드메 업체가 그래요. 겪어봐야 아는데 스드메 패키지는 단골이 없잖아요. 결혼 한 번은 끝이고 잘못 만나서 헤어지게 되더라도 그 집을 가서 결혼한다는 건 좀 자존심 상하니까 다른 업체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하지만 후기를 믿는 여러분조차도 후기 안 올리시잖아요. 그 업체 나쁘다고. 그리고 웨딩 컨설팅이나 웨딩 플래너들이 글 쓰는데 3에서 얼마 돈 주고 댓글 달아주는데 10,000원에서 얼마 돈 주는 그런 후기를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즘은 100개 후기 중에 99개가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그 후기를 믿고 업체를 선택하는 분들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결혼하는 분들은 내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오띠 웨딩 스드메를 계약 안 해도 좋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 국민이. 그러고 나서 내가 알려주는 방식대로 스드메 준비를 해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즉 여러분이 다 똑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웨딩드레스 만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스드메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겪어보지 않고는 어떤 업체가 좋은지 몰라요. 다들 잘해준답니다. 여러분 결혼 준비 때문에 웨딩 박람회 가시죠. 웨딩 박람회 가면 얼마나 플래너들이 친절합니까? 도우미 하던 분들도 웨딩 박람회 상담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스드메 결혼 준비는요, 지금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여러분 스드메 견적 웨딩 박람회 가서 받으셨죠? 그쵸? 웨딩 플래너한테 받으셨나요? 토탈잡에서 받으셨나요? 웨딩 드레스 수준을 물어보셨나요? 지금 다른 데 가서 스드메 견적 받으신 분들 웨딩 드레스 조건을 어떻게 조건을 확인 사인 받으셨나요? 그런 거 안 하셨죠? 가격 올라갈까봐. 그리고 그런 거 말 못하게 업체가 이미 다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신상 웨딩드레스 입혀준다는 단어가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웨딩드레스 샵에 투어 피팅을 갔을 때 웨딩드레스 샵에서 신부님은 이 패키지 계약하셨으니까 여기에 있는 드레스만 골라서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드레스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드레스가 아니니까 좀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드레스는 수입 중에 어떤 등급의 웨딩 드레스니까 많은 돈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드레스를 안 입게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의 신부는 안 입을 거고 10명 중에 1명의 신부는 입을 거예요. 옷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 그냥 다 드레스가 다 이뻐 보이는 그런 분은 그냥 그거 선택할 거예요. 이분은 웨딩샵에서 많이 미움받을 거예요. 추가비 못 받아 먹어서 마진이 없으니까. 그래서 웨딩 드레스를 오띠 웨딩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오시면 이쪽은 프리미엄, 이쪽은 신상 패키지니까 신상 웨딩 드레스는 신상 패키지에 포함시켰으니까 신랑 신부가 알아서 골라서 입으세요. 우리가 추천해 드릴 수 있지만 직접 골라서 입어보세요. 신랑 신부를 직접 고르게 합니다. 우리는 드레스 다 보여주고. 이쪽 웨딩 드레스는 프리미엄 패키지 이용하는 분들은 여기서 골라 입으시면 되는데 추가비가 안 받고 여기서 마음껏 골라 입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주는데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웨딩 드레스에 관련된 서비스를 오띠 웨딩이 최고로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웨딩 드레스 유통에 대해서 이제 웨딩 플래너들이 말할 거예요. 남을 헌담할 때 어떻게 헌담하냐? 거긴 드레스가 별로다. 뭐 거긴 드레스가 구닥다리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다 뻥이에요. 가장 확실한 정보는
웨딩드레스 만드는 업체가 웨딩드레스 디자인도 가장 많고 종류도 가장 많고 또 이 웨딩드레스가 올해 유행이다. 이 웨딩드레스가 올해 유행이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원단을 비슷한 걸 구매하다가 바로 그 유행 드레스를 만듭니다. 99% 거의 비슷한 드레스를 만들어서 신랑 신부한테 제공하는 거죠. 신부한테. 오띠모 웨딩이 웨딩드레스 만드는 업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기술이 최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네이버 직구웨딩 클럽에 입고 싶은 웨딩드레스 사진 올려주면 저 비슷하게 또 만들어서 갖다 올려놓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집중적으로 작업을 많이 해서 사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웨딩드레스는 오띠모 웨딩이 가장 디자인이 많은 샵이 맞고요. 웨딩 플래너나 웨딩 컨설팅에서 왜 세 군데 웨딩드레스 샵을 가라 할까? 한 군데면 되는데 왜 세 군데일까? 그럼 10군데 가라 하지 왜 또 세 군데일까? 그거는 광고비 수수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웨딩드레스 샵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광고비. 내가 손님을 보내줄 테니까 그 손님한테 드레스 입혀주고 마음에 안 들면 추가 받아 먹으세요 하는 조건에 손님을 보내주는 거죠. 즉 웨딩 컨설팅이 본청이면 하청인 웨딩드레스 샵에서 본청에서 주는 요만큼의 돈을 가지고 드레스를 입혀야 되니까 가장 나쁜 드레스를 패키지에 포함시킨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추가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세 군데서 광고비를 받아먹는 거죠. 한 군데 보내주면 10에서 15만 원밖에 못 받아 먹으니까 세 군데를 보내주면 30에서 50만 원의 돈을 받아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몇 군데를 보내시겠습니까? 5군데를 보내봤자 똑같은 수준의 드레스를 보여주니까 5군데까지 가는 거는 이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웨딩드레스 10군데를 가도요. 여러분이 패키지 이 가격에 계약했으면 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드레스만 보여주기 때문에 피팅비만 날라가는 거고 투어비만 없어지는 겁니다. 뭐 피팅비가 3벌에 5만 원이고 신상 웨딩드레스는 한 벌에 5에서 10만 원이고 수입 드레스는 중고 신상인데 보통 5에서 20만 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집은 인터넷을 안 하고 잘 사는 신부는 그런 데 가서 피팅비 그냥 개념 없이 몇백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는 건데 알뜰하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피팅비 따지고 다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웨딩드레스 샵에 가면 어차피 패키지에 포함되는 드레스는 피팅비만 날리는 겁니다. 100%예요. 여러분이 이제 가시면 내 동영상을 보고 가신 분들은 또 다른 데서 견적받고 나한테 무조건 오시겠지만 오띠모 웨딩처럼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우리나라에서 5만 군데에서 10만 군데 웨딩드레스를 취급하는 업체가 있을 텐데 모두 기술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 삼성 대리점에 있는 대리점에서 핸드폰 만드나요? 삼성 본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대 팔면 대리점한테 몇십만 원의 마진을 주는 거고 제가 그쪽 좀 알거든요.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또 영업 비밀이니까 또 제가 영업 침해할 수 있는 거니까 또 테크노마트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자기 마진을 버리고 많이 파는 박리담에 통신요금에서 빼먹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스드메도 똑같습니다. 웨딩드레스 만드는 공장은 우리나라에 줄잡아 10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웨딩드레스는 한 벌 구매를 하면 이게 10년, 20년도 입혀요. 이 드레스를 사가서 촬영하는 날도 입히고 결혼하는 날도 입히고 그럼 여러분이 1년에 이 드레스는 1년에 이 한 벌의 웨딩드레스가 300번에서 330번 누구한테 입혀지는 거잖아요. 국경일 빼고. 그러면 이 드레스가 2년 동안 입히면 600번에서 650번. 3년이면 거의 1000번은 입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패키지에는 1000번 입은 드레스가 포함시켜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자주 사다 쓰질 않아요. 그냥 시즌별로 한 벌에서 5벌. 또 웨딩 컨설팅을 거래할 경우에는 손님이 많이 오면은 한 10벌, 한 20벌 이런 식으로 사다가 계속 쓰는 겁니다. 동시에 100번, 200번을 신상 웨딩드레스를 들여다 쓰지 않습니다. 오띠모 웨딩은 수시로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벌써 2월달부터 시작해서 제가 20벌 가까이 만들었어요. 촬영용 포함해서. 엄청 많이 만들었죠.
저 혼자. 웨딩드레스만 만들면 아무리 난이도가 어려운 드레스도 이틀에 한 번은 제가 만들어요. 디자인 패턴 재단 봉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원단만 있으면 드레스 만드는 건 저한테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껌 씹는 것처럼 저도 웨딩드레스는 저한테 껌이에요. 그 정도로 쉽게 웨딩드레스를 만들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가감한 정보도 드리는데요. 강남에 있는 웨딩드레스샵 100군데를 가도 100군데 디자인이 비슷해요. 10군데에서 웨딩드레스를 사다가 쓰는 업체들이 첫 번째 웨딩 공장이 10번째 있는 웨딩 공장하고 디자인이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신부가 체형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 드레스가 유행이고 이 드레스가 유행이잖아요. 또는 이 드레스가 유행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올라오는 순간 다 카피답니다. 거의 99% 비슷하게 웨딩드레스를 유통시킵니다. 그래서 웨딩드레스는 10군데 가면 피팅비만 날리는 거지 비슷합니다. 단 10군데 중에서 A급 금메달 업체는 오띠모 웨딩이 유일할 겁니다. 왠지 아시죠? 신상 웨딩드레스를 유통시키는 원청 업체잖아요. 그리고 제가 10번 이상 입힌 드레스는 판매를 하거나 수출 쪽으로 정리하기도 하죠. 또는 수선을 해서 촬영용으로 입혀줍니다. 웨딩드레스는 이 정도면 신부님들이 확실하게 정보를 드린 것 같고, 웨딩드레스 선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선택 방법은 신부님이 스드메 계약하기 전에 내가 입어야 될 웨딩드레스 퀄리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달에 계약한 패키지를 내년 1월달에 입게 되면 12개월 갭이죠. 12개월이 남았는데 미리 다 입어볼 필요는 없죠. 어차피 내 체형이 바뀔 수도 있고 더 예뻐질 수도 있고, 때문에 스드메 계약하기 전에 2벌 정도 입어보면 돼요. 입어보고 이 정도 수준이 내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안심해도 되겠네 하는 안심이 된 상태에서 그거를 믿고 진행하셔야 되는 거고, 또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뭐냐? 내가 체형이 바뀌거나 입장이 바뀌거나 할 경우에 웨딩드레스를 패키지에 포함된 데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 가격도 명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신상 웨딩드레스를 보장받으면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결혼하는 날 입어야 될 웨딩드레스는 60일에서 70일 사이에 고르는 게 가장 정확한 거죠. 체형 변화도 많지 않고, 또 내가 입을 웨딩드레스 오띠모 웨딩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입힐 수도 있지만 10번까지는 입힌다 했으니까 10번 입힐 수 있겠고, 다른 업체는 맨날 입혀도 60번 누구한테 입히는 거죠. 이런 불리한 점이 있고 없고 차이는 있겠지만, 그나마 가장 확실한 거는 열을 남겨놓고 가서 고르면 남들이 내 드레스 다 골라가서 내가 입은 찌꺼기에서 내가 골라 입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60일이 맞는 것 같고, 오띠모 웨딩 같은 경우에는 스드메 패키지 계약하기 전에 웨딩드레스 입어보라고 제가 합니다. 메이크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입어보는 웨딩드레스가 어쩌면 가장 잘 고를 수 있는 웨딩드레스다. 내가 내 얼굴을 50% 이쁘게 만들어 놓고서 웨딩드레스를 입어준다면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입어보는 웨딩드레스가 신부님은 라이브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꾸미지 않은 상태에서 입어본 웨딩드레스가 가장 이쁜 겁니다. 상상을 살짝 하면서 입술 정도만 칠하고 입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띠모 웨딩은 오시면 무조건 한 벌에서 3벌 정도 입어보고 마음에 들었을 때 계약하십시오. 그리고 결혼 2달 남겨놓고 와서 제대로 피팅하십시오. 그리고 2달 남겨놓고 와서 입어본 웨딩드레스가 마음에 드는 한 벌을 찜했을 때 결혼 5일에서 10일 남겨놓고 가봉 절차를 진행하러 신부님이 오시면 다른 이쁜 드레스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입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 드레스로 교체하십시오. 오띠모 웨딩은 스드메 패키지 169만원에서 199만원을 계약하면 결혼하는 날까지 10만원 정도의 추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부님이 처음에 계약한 내용의 피팅만 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10,000원 한 장 추가비가 없는데,
옷깃 웨딩은 이 스드메를 워낙 싸게 주다 보니까 신부님들이 더 이쁜 드레스 없어요 하면서 피팅을 몇 벌 더 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봤자 한 벌당 3만원 밖에 안 받잖아요. 옷깃은 신상 프리미엄 웨딩드레스나 신상 웨딩드레스나 우리는 무조건 한 벌에 3만원이에요. 계약한 분들에 한해서는. 계약 안 한 분들한테는 우리도 5만원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오셔서 3벌 정도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드레스로 바꾸게 해드려요. 바꾸는 비용은 안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웨딩드레스에 관련 유통, 피팅, 선택, 옷기모 웨딩은 웨딩드레스를 어떻게 해주는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하나 더 끝으로 설명드리자면 뒤에 있는 웨딩드레스가 목이 너무 파졌다. 그러면 레이스를 붙여서 카바도 해줍니다. 그리고 상하체 분리되어 있는 웨딩드레스가 있는데 치마는 이가 이쁜데 상체를 너무 많이 파져서 또는 너무 덜 파져서 따로 맞추고 싶다. 그럼 제가 10에서 30만원을 받고 새로 만들어서 입혀도 줍니다. 그러니까 뚱뚱하거나 가슴이 빈약하거나 또는 살이 많거나 이런 분들 제가 드레스를 만들어서 입혀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엔 저랑 상담하셔야 됩니다. 보통 스드메 상담은 요즘 제가 안 하고 우리 윤옥현 원장이 부드럽게 상담해 주는데 나는 10명 중에 8명이 나를 엄청 좋아해요. 이분들은 주변의 손님들 다 나한테 보내줘요. 소개 손님이 많다 그랬잖아요. 옷디모는 10명 중에 7명이 소개 손님이고 10명 중에 5명, 6명은 또 웨딩 박람회 같은 데 가서 계약하신 분들이 취소하고 오는 분들이 많은 업체예요. 근데 내가 상담하면 2명은 나를 싫어하고 좀 그래요. 왜냐면 나는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사람이라 장사꾼처럼 요렇게 표현해서 신부 기분 좋게 만들질 않아요. 나는 꽃을 피우기 위한 직업이잖아요. 신부님이 나한테 꽃이에요. 왜 옷띠 웨딩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다 하나같이 신상 웨딩드레스를 입혀줄까? 돈이 없고 있고를 떠나서 나한테 오는 손님들은 난 다 꽃이라고 봐요. 그래서 덜 핀 꽃을 만들어주지 않고 활짝 핀 꽃을 만들어줘서 1살도 없어 100살까지 사는 세상이니까 100년 동안 유일하게 피는 날이 결혼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원장급 메이크업에 신상 웨딩드레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꽃을 위해서 신상 웨딩드레스를 입혀주는데 나를 전문가라고 믿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이쁜 말만 합니까? 신부님 얼굴에 단점을 지적해주고 이쪽 어깨가 처졌고 이쪽 볼살이 어쩌고 눈이 작고 이마가 좁고 또는 몸에 비해서 얼굴이 크고 이런 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전문가다 보니까 10명 중에 나를 믿는 분들은 박수를 쳐주고 고마워하지만 신랑 앞에서 내가 이런 말까지 하니까 기분 상했던 2명의 신부는 기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정상담. 나한테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전문가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해 주셔야지 됩니다는 신부님이 저한테 지정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의가 있고 일반의가 있잖아요. 특진 있고 일반 그 진료가 있죠.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가면 신부님이 이번에 살을 빼야 되는데 고지혈증에 고혈압에 기타 등등 있으니까 이렇게 처방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는 의사는 우리가 명의라 그러잖아요. 변명을 잘 짚어주니까. 근데 돌팔이는 그걸 못 집어내니까 우리가 잘하는 병원을 갖는 거죠. 찾아다니는 거죠. 마찬가지의 스드메도 저는 여러분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 기술이 우리나라 최고 국가대표급이고 세계적인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왜 싼 가격을 받아서 신랑 신부한테 기쁨을 주려고 노력을 할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고가를 받기 위한 전략이 아니고 나를 찾아오는 고객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신부님을 분석한 코디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분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나는 부모 잘 만나서 또는 머리 좋아서 억대 연봉 받거나 건물주 오지 마세요. 라고 늘 얘기하고 있어요. 저 돈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지 돈을 쫓는 호구, 쫌팽이, 노랭이 아닙니다. 저는 나를 찾아오는 분들이 원장님 맥주 한잔 사드릴게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 신부한테 이 정도 가격에 다른 데 가면은 500만 원에도 내 신부가 만족 못했는데 원장님 내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원장님한테 좀 도와드릴게요. 이런 분들 오세요. 돈이 없고 능력이 있는데 앞으로 돈 벌 능력은 되는데 현재 돈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아, 내가 뭐가 도울 일이 있구나. 내가 이 잘 배운 기술 하나로 이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직업이 난 엄청 자랑스럽거든요. 그리고 나는 의사 박사가 별로 부럽지 않아요. 정년 퇴직이 없는 직업이잖아요. 내 건강하고 나를 믿고 찾아주는 신랑 신부가 있으면 80 먹어서도 이 직업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띵 웨딩은 어떤 손님이 왔을 때 기분 좋다고요? 막걸리 한 잔 사주세요. 막걸리 사드릴게요.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신부가 만족한 결혼을 할 경우에 내가 원장님 이렇게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마인드, 신랑이 오셨으면 좋겠고, 원장님 진짜 이 가격에는 원장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알들 결혼할 신랑 신부가 너무 많은데 오띵 웨딩이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아서 가짜 후기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가짜 후기가 없어서 또 포인트 같은 거 안 주시니까 신부님들이 그냥 자기 만족만 하는 마니아가 있는 오띵 웨딩인데, 내가 결혼하고 나면 확실하게 원장님한테 한번 제대로 도와드릴게요. 원장님을 돕는 게 아니고 결혼할 신부들한테 오띵 웨딩을 좀 알려드릴게요 하는 그런 마인드 가진 신부님이 오시면 저는 환영이에요. 여기까지 웨딩드레스 관련돼서 상담 마쳤고요. 메이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늘 제가 메이크업 말씀드리죠. 메이크업은 스튜디오 촬영할 때 메이크업 클레임이 걸릴 확률이 좀 있어요. 나처럼 동영상 촬영하면서 얼굴에 지금 메이크업 안 했잖아요. 그죠? 옛날에 무한지대교회 그 처음에 텔레비 나갈 때 저 소주 반병 먹고, 그때 술 못 했었거든요. 반병 먹고 얼떨떨한 기분으로 나갔어요. 말이 안 나와가지고. PD들도 나한테 하는 말이 이건 아닌데 싶은 말도 있고서 내가 막 그렇게 방법을 바꿔서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제가 좀 소심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메이크업은 포인트 주고 돈 주고 후기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있는 업체로 둔갑해버리는 업체가 너무 많거든요. 그 메이크업은 참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스튜디오 촬영할 때 1년에 헤어 메이크업 하면서 한 3, 4번의 말이 들어와요. 내가 강남에서 32년 했는데 헤어 메이크업으로 한 10번 정도의 클레임이 걸렸던 것 같아요. 32년 동안 10번이면 클레임 없는 거죠? 없어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오띵 웨딩은 원장급이나 최소 부원장급을 32년 동안 보장해준 업체이기 때문에 메이크업회에 클레임이 걸리면 안 되죠. 단 이런 거죠. 나처럼 메이크업하기 싫어하는 사람, 평상시 메이크업을 안 했는데 오늘 메이크업 했는데 너무 어색해. 이러면 신부님들이 나중에 불만을 얘기해요. 내가 볼 땐 이쁜데 신부 스스로 적응 못하는 분들, 또는 우리 메이크업하는 아티스트들이 신부 메이크업을 할 때 신부님 오늘 촬영이니까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을 때 사진이 잘 나옵니다. 설렘 스튜디오는 이런 메이크업을 했을 때 사진이 잘 나오고, 이건 스튜디오는 이렇게 메이크업 했을 때 사진이 잘 나오고, 또는 기타 사진을 이렇게 찍었을 때 그 샵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주면서 메이크업을 해주면 다행인데, 메이크업 하는 분들이 기술자잖아요. 장사꾼이 아니다 보니까 100명 중에 80명한테는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20명한테 말을 안 해준 거야. 그 20명이 놀란 거죠. 결혼할 때도 이렇게 메이크업 해놓으면 안 되는데 싶으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고 이모한테 클레임 걸고 나한테 부탁하는 거죠. 이건 클레임이 아니고 업체 설명을 못 들은 거니까 지금 이 동영상 보는 분들, 이 동영상 다른 신부들이 꼭 보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정보 알려주는 업체 없어요. 웨딩 메이크업 원장님들 나 같은 말 안 해줘요.
우리나라에 웨딩드레스 만드는 전문가가 나처럼 신랑 신부한테 정보 주는 거 보셨어요? 우리나라 메이크업 원장님들이 신랑 신부한테 정보 주는 거 보셨어요? 스튜디오 사장들, 작가들이 여러분한테 정보 주는 거 보셨어요? 본식 사진 업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떠들어 주는 거 보셨어요? 왜 우리나라 결혼 관련 전문가들은 아무도 신랑 신부한테 이런 정보를 안 줄까? 돈을 빼먹어야 되거든요. 신랑 신부가 똑똑하면 안 되니까. 메이크업이 왜 늘 불만이 생길까? 여러분이 패키지 계약한 내용에 등급이에요. 여러분이 컨설팅한테 준 돈에서 예를 들어 웨딩 컨설팅에서 300만 원 계약하면 도우미 비용 기타 등등해서 100만 원 돈이 빠져나가고 그럼 200만 원 남은 데서 웨딩 컨설팅에서 100만 원의 바지를 보는 거고 100만 원을 가지고 웨딩 드레스샵, 메이크업샵, 스튜디오, 본식 사진, 부케 돈 주니까 빠듯한 원가를 주는 거죠. 원가는 그러니까 100만 원에 스튜디오 촬영과 본식 사진, 부케, 메이크업, 웨딩 드레스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결국 100만 원이 원가라는 거예요. 우띠 웨딩은 어떻게 돼 있죠? 169만 원. 원가가 얼마예요? 인건비 빼고 기타 등등 저는 20만 원 낸기가 빠듯한 마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웨딩 컨설팅이나 스드메 계약 받은 업체에서 메이크업샵에 돈을 요만큼 주니까 원장님들이 결혼하는 날 예를 들어 오늘 100명을 메이크업을 하니까 한 10명의 원장님들을 모셔다가 메이크업을 해야 순리적으로 잘 보내줄 수 있는데 시간 늦지 않게 만족스럽게 해서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인건비가 2천만 원 나가는 거죠. 일요일날 토요일날.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잔머리 아시죠? 얼마나 잘 들어갑니까? 우리나라 사기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어쨌든 메이크업 원장님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건데 원장님이 그러면 10명의 원장님을 채용을 하면 2천만 원 나가니까 스텝급 초보 경력을 가져서 갓 입사한 분들한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만 하는 선생을 한두 명 쓰는 거죠. 원장이나 부원장이나 실장급은 선생이라는 호칭을 쓰거든요. 이 업계에서는. 그 선생이라는 호칭은 경력을 최소 5년 이상 됐다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메이크업은 원장보다 실장이나 부원장이 더 잘합니다. 내가 오너잖아요. 메이크업. 나는 메이크업 잘 못해. 근데 내가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 원장이나 부원장 모셔다가 실장 모셔다가 메이크업 서비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꽝이니까. 이런 원장도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어쨌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원장님들이 2천만 원 들어갈 거를 편법 스텝급 아래 직원 경력 짧은 사람을 써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급 5명 포함 잘하는 사람 몇 명, 중급 몇 명이어서 편법 서비스. 지금 이 시간에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다른 데서 견적 받으셨죠? 또는 받으실 예정이죠? 방문할 거죠? 웨딩 박람회 가실 거죠? 물어보세요. 1대1 서비스. 최소 5년 이상 된 실장님이 베이스 메이크업 마무리까지 해주는 서비스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메이크업샵은요. 청담동에 어디? 꽝. 압구정에 어디? 꽝. 논현동에 어디? 꽝. 유명한 업체 꽝이에요. 유명한 업체에 몇 명이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고가의 패키지를 계약한 사람의 메이크업만 잘해준다는 뜻이지 저가 패키지 신부들을 잘해준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은 등급 강남에 몇 년 하셨고 몇 년 중요합니다. 1년 한 사람들 믿지 마세요. 최소 3에서 5년 경영을 하고 있는 메이크업샵 믿으세요. 그리고 나를 담당해줄 메이크업사 경력이 이제 5년 이상을 내가 보장받으라 했는데 그럼 이 5년 이상 된 분하고 원장님하고 또 몇 년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죠. 오래 했다고 할수록 최고. 잘하니까 돈 많이 주고 오래 데리고 일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일한 지 얼마 안 됐다. X. 오너가 급여를 잘 안 주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직원을 자주 물갈이 하는 거예요. 직원 자주 바뀌는 업체 치고 좋은 업체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띠 웨딩은 왜 이모님들이나 같이 일하는 분들이 오래 할까요? 나랑 일을 하다가 내가 아웃시킨 업체는요. 우리 신부님들한테 피해를 준 업체입니다. 나는
내가 인간적으로 피해보는 거는 내가 흡수를 해요. 하지만 우리 손님한테 클램 3번 걸리면 나는 그 업체 일 안 합니다. 나는 업체들한테 예상이 없어요. 돈은 못 벌었지만 빚을 내서라도, 은행 빚을 내서라도 업체 결제 우리는 제로예요. 예상이 없습니다. 이런 업체 일을 해주는 업체들이 손님들한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티모 웨딩 메이크업 스튜디오 촬영 보식 사진 친절하셨죠? 저랑 계약하신 신랑 신부는 100명 중에 90명은 만족하셨을 겁니다. 내가 늘 업체 미팅할 때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욕먹지 마라. 나랑 일하는 사람들은 다 최고의 기술자들인데 우리 가격 싸게 받아서 재능 기부인데, 재능 기부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했을 때 재능 기부지, 나는 인건비 이만큼인데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만 하면 돼. 이거는 싸구리 마인드다. 난 그런 사람하고 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메이크업은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아요. 우티모 메이크업은요, 내가 강남에서 21년 동안 토탈샵을 하면서 원장, 부원장을 데리고 일을 해보니까 원장, 부원장은 클램이 거의 없어요. 그 중에 실력이 모자란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 경력을 가진 사람, 여러 군데 업체를 돌아다닌 사람들은 결국은 실력이 없어서 잘렸는데 나한테도 왔었겠죠? 그래서 그분한테 메이크업 받은 사람은 내가 다 커버해서 수정해서 내보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을 하나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옆에 사람이 꼭 커버해 주세요. 우린 그렇게 내보내서 메이크업으로 32년 동안 10번 이상 클레임 걸려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웨딩드레스랑 메이크업만큼은 강남 최고로 제가 잘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정보를 드리는 내가, 신부의 마음을 충분히 배려한 내가 뭐가 부족해서 클레임 걸리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메이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만 클램 유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메이크업은 용도만 잘 알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 마음에 안 들면 원장님 오늘 메이크업이 결혼할 때까지 이어집니까? 그러면 저 이거 좀 지나니까 어떻게 바꿔줄 수 있나요?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헤어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 때 클램이 제대로 걸리는 건데요. 스튜디오 촬영을 갔는데 헤어가 너무 이렇게 축 처졌어. 그럼 신부님이 너무 안 이뻐요. 그래서 이 훅가시를 좀 강하게 주는 게 안 준 것보다는 낫습니다. 훅가시 강하게 준 거는 이모가 커버가 되는데 스튜디오 촬영 가서 훅가시가 없는 거는 누군가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설렘 스튜디오 사장 보고는 우리 신랑 신부, 특히 신부님이 헤어랑 메이크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클램이 있으면 진행하지 말고 다시 메이크업샵 보내서 수정하고 와서 촬영하게 해라. 어차피 헤어 메이크업이 마음에 안 드는 신부는 촬영해봤자 클램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제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신부님, 나처럼 이마가 M자거나 또는 좁거나 또는 이마가 여기까지 넓거나 하는 분들은 자기 얼굴하고 잘 어울리는 자료를 인터넷으로 찾아서 원장님들하고 상의하셔야 되고, 원장님한테 미리 얘기를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 원장님이 신부는 피부가 나쁘고 기타 등등 해서 어떻게 수분 마사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조언을 듣고 싶으면 우티모 웨딩에서 계약한 분들은 미리 메이크업샵에 전화를 해서 원장님하고 통화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랑 메이크업은 기본 서비스 들어가고 혼주 메이크업은 한 명당 15만 원인 것 같고요. 내가 거래하는 같이 하고 있는 메이크업샵에서는 추가비 많이 내가 못 받게 했기 때문에 엄마 기타 뭐 피스 같은 거 서비스로 들어가서 15만 원이 되는 것 같고, 결혼 안 한 여동생들은 10만 원 드라이 메이크업, 결혼한 언니들은 혼주로 들어가니까 15만 원, 그리고 아빠들은 5만 원을 받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직접 메이크업샵에 스튜디오 촬영하는 날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티모 웨딩 신부님들은 가급적이면 갈색 머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색 머리가 우리 신부님들 미용실 갔다가 머리 자르고 오면 괜히 내가 한 30% 이뻐진 것 같잖아요. 그쵸? 머리 염색을 하면 50% 이뻐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메이크업을 해놓고 드레스를 입으면 참 세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염색은 내가 이뻐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다. 그리고 염색약 성분이 너무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식 염색이 아니고 이렇게 한번 염색했다가 지울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염색약을 쓰거나 염색을 해서 피부 망가져서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는 식물성으로 만든 염색약을 써서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 신랑들은 안 해도 되는데 피부가 좀 좋지 않은 신랑들은 염색을 통해서 자기의 이 멋있게 변한 모습을 상상 좀 하면서 염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메이크업 상담 마무리했고, 스튜디오 촬영은 보통 촬영날 입는 드레스는 3벌이 기본이에요. 미니 드레스 내지는 파티 드레스 둘 중에 하나 선택. 흰 드레스 2벌 이렇게 입는데 요즘은 뭐 블랙 드레스가 인기라네요. 그래서 뭐 블랙 드레스까지 해서 3벌 뭐 이렇게 입는데 보통 3벌이 기본이에요. 그러다가 신랑에서 입고 싶은 옷이 있잖아요. 캐주얼이든 양복이든 한 5벌 갖고 오시고, 한복 있으면 한복도 갖고 오세요. 단 다 찍어주진 않아요. 작가님한테 오늘 나한테 할당된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의상 준비했으니까 작가님이 좀 추천해 주세요. 사진을 많이 찍는 사람들은 나처럼 눈썰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한테 골라서 해달라는 게 맞고, 다 찍어달라면 추가비가 좀 나올 겁니다. 보통 스튜디오 촬영은 기본이 3시간이에요. 길게는 5시간도 찍어주는 집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5월 15일 날 스튜디오 촬영하기로 했다. 1차로 촬영 드레스를 고르러 가는 거예요. 그날 5월 15일 날 스타트는 촬영 드레스로 고르라는 거죠. 촬영 드레스 고르러 가서 대부분 촬영하는 날 골라요. 미리 안 골라놓고 미리 골라놨다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촬영하는 날 가면 이모님들이 그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찍어주는지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모님들이 잘 골라주긴 하는데, 신부님들도 소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모님들이 혹시 귀찮아가지고 안 입혀주지 않을까 하는 의심 있는 신부님 의심하셔야 돼요. 남이 나를 100% 케어는 안 해줘요. 신부님이 고집스럽게 입고 싶은 거 고르고 이모님이 추천해주는 거 입고 해서 한 5벌에서 7벌 정도를 고르는 거예요. 다 입어보고 2벌을 고르세요. 확 퍼지는 거 하나, 슬림한 거 하나, 이렇게 고르면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드레스를 한 40분 정도 고른 다음에 신랑 턱시도를 입어보는 거죠. 보통 신랑들은 10명의 신랑분 중에 8명은 본인 양복을 입고서 하는 분들이 있지만, 업체에서 제공하는 턱시도를 입고 하는 분들도 2-3명은 되니까 우띠 웨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턱시도랑 드레스 고르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그리고 메이크업샵으로 이동 시간 30분.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샵으로 가는 거죠. 촬영 드레스 고르고. 그럼 메이크업샵 가면 짧게는 1시간 반, 길게는 2시간에 헤어 메이크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벌써 촬영 드레스랑 메이크업 하는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소요가 되는 거죠. 스튜디오 촬영 시간은 도착해서 스타트해서 기본이 3시간이고 4시간. 몸치. 이런 분들은 좀 5시간도 찍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비 없이 다음 타임이 없으면 추가비 없이 5시간 촬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4시간이 끝이에요. 여기다가 야경을 나가거나 또는 노을 신이거나 야외를 나가거나 보통 그러면 10에서 15만원 추가비를 받거나 이모 비용도 추가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청첩장 하는 사람들이 수정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수정본으로 청첩장을 해야 될 사람들은 몸이 뚱뚱하다든가 이마가 좁거나 얼굴이 크다든가 신랑보다 나이가 많다든가 이런 분들은 포토샵이 조금 들어가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단 맨 얼굴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내 얼굴이 변신을 했기 때문에 포토샵을 안 하고 밝기만 조금 조절해서 청첩장 사진으로 써도 됩니다. 날씬하거나 기본이거나 이런 분들은 별도의 수정 안 하고 원본으로 쓰셔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진짜 나는 포토샵을 강하게 해야 돼 하는 신부님은, 우띠 웨딩 신부님들은 우리한테 미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스튜디오한테 이 신부님은 포토샵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신부님이니까 추가비를 좀 받더라도 신경 써야 돼 해서 우리가 스튜디오한테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스튜디오에서도 포토샵을 A급, B급, C급 업체를 거래할 겁니다. 한 컷에 1,000원, 한 컷에 2,000원, 한 컷에 5,000원 하는 업체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리 얘기를 해서 신부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포토샵이 이 정도 들어가면 신부님 추가가 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괜찮겠습니까? 우리도 얘기해야 되니까. 나는 손님 뒤통수 치는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토샵에 민감한 신부님은 얘기하셔야 되고, 보통 오늘 스튜디오 촬영하면
용량을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사진 용량으로 카메라를 찍기 때문에 바로 원본 CD를 못 줘요. 하루 이틀 이걸 좀 축소시켜서 줘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있다가 원본 CD 10컷에서 10컷 내지는 5컷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전부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USB를 준비하면은 뭐 그날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밖에서 식사하거나 그 시간 동안 안에. 어쨌든요.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 촬영이 마무리되는데 보통 500에서 2000컷을 찍고요. 이 중에서 20컷이 앨범에 들어가는 거죠. 셀렉도 그날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그것도 미리 말씀하셔야 되고 별도의 날을 잡아서 셀렉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하고 나서 거의 강매식으로다가 추가받는 업체들도 있어요. 오띠모 웨딩은 이 동영상 보는 신랑 신부는 강매하셔서 추가를 했다. 제 책임 아니에요. 나는 추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액자 추가하는 거는 찬성이에요. 액자는 평생 걸어놓고 보는 거니까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데 왜 앨범에다가 열매는 몰라도 20매, 30매를 추가해서 100만원, 200만원 추가하는 신부가 있는데 왜 추가하세요? 앨범 안 봐요. 두꺼우면 앨범 꺼내보기 힘들어요. 지금은 신부님들이 젊고 건강하니까 앨범 뭐 무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죠? 애기 낳고 살림해 보세요. 이 앨범 넣다 놓으면 안 치워요. 그냥 귀찮아서. 그럼 애기가 우유 먹고 침 흘려서 그 앨범 금방 고장나고 보지도 않아요. 엉뚱한 데 투자하지 마시고 원본 CD를 구매하시잖아요. 원본 CD 구매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추가를 많이 하세요? 특히 신부님들 신랑이 빚내서 결혼 준비한 거 아시는 분? 신랑이 빚 없이 결혼 준비하진 않거든요. 빚이 있는 신랑이면 이런 데 돈 쓰지 마세요. 신랑 속상해요. 속으로. 차라리 그 돈으로 앨범 10매, 20매, 50만원, 100만원 추가할 분 있으면요. 용 들어간 한약을 지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세요. 부모님 아프면 신랑 집 자주 쫓아가야 돼요. 자주 가서 찾아뵈야 되고 병문안 가야 될 일이 생기죠. 건강하면 자주 안 가도 돼요. 부모님도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띠모 웨딩 스드메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에 비해서 200에서 500만원 알뜰하게 하는 거니까 아낀 돈으로 부모님 보약해 주세요. 이상으로 스튜디오 촬영 마쳤습니다. 설명. 스튜디오 촬영은 앨범이 90일 있다 나와요. 본식 사진은 60일 있다 나오고. 본식 사진 얘기할게요. 본식 사진은 오띠모 웨딩이 15년을 같이 하고 있는 업체가 참 잘하고 있어요. 아직 정식 클램 한 번도 없었어요. 놀랍죠? 우리 그 사장아이가 좀 착해요. 인간성이 괜찮아서 나한테 돈도 좀 덜 받아가면서 잘해주는데 내가 부탁할 게 있어요. 우리 본식 사진 나가는 우리 작가들한테 3만원, 여유 있으면 5만원, 여유 없으면 3만원 팁 좀 주세요. 신부님들한테 요만큼 사진 찍어줄 텐데 팁을 주면은 어시하나 보조 카메라맨을 쓴 것처럼 이거에 2배 사진을 찍어줄 수도 있어요. 우리 회식할 때 늘 그런 대화 하거든요. 신부님들한테 야, 한 3만원 팁 주라 할까? 그럼 니네 얼마큼 찍어줄 거야? 우리 사진 그 사장이 이만큼 찍어줄게요 하는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식으로 가격 안 올릴게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이제 스튜디오 촬영도 야경을 나가거나 야외를 나가거나 수정본을 사게 되면은 이 스튜디오에서 한 10에서 15만원 이걸 보는 건데 딸랑 내가 주는 오다만 진행하면 맞은 일이 없어요. 인건비 밖에 못 벌어요. 이런 분들한테는요 액자 서비스를 좀 싸게 하나 좀 구매해 줬으면 좋겠어요. 30만원 미만으로 30만원 넘어가면 바가지 쓰는 거고 받을 돈 다 받는 거니까 뭐 한 20알 정도를 아크릴로 할 경우에 원가는 한 10에서 15만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걸 한 30만원에서 한 25만원에 구매 좀 해주세요. 뭐 그 가격을 넘어가면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또 원가 까발렸다고 스튜디오가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잖아요. 원가. 근데 내가 하면 귀찮으니까 남이 해주는 거니까 포토샵해서 얼굴 다 수정해서 해줘야 되니까 수고비 포함해서 30에서 25만원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설렘 스튜디오는 내가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사진 10매 추가해도 30만원 안 받고 한 25만원 막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렘은 요즘 되게 착해요. 이 천주교 신자라서 그런지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하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설레임은 그리고 전화를 잘 안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오전에는 꼭 오후에 전화했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제가 스팀의 상담을 마쳤고,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스튜디오, 본식 사진에 대해서 마무리했고요. 여기다가 결혼식 도우미도 멀리 나가는 분들한테는 식권 주지 마세요. 음식값 5만 5천 원 막 비싸잖아요. 우리 본식이나 우리 도우민들한테 밥 먹으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팁을 주세요. 한 3만 원 가셔다 식사하시라고. 그걸 더 좋아하니까. 그리고 어지간한 예식장에서는 이모님들이 이제 공짜 밥을 먹어요. 신부 신랑이 티켓 안 주더라도 공짜 밥을 먹는데 예식장들이 요즘 굉장히 이제 야박해져서 없어진 데도 많고 적자분 데도 많아서 자꾸 걱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모님들한테는, 작가들한테는 결혼하는 날 이모 3만원, 작가 3만원에서 팁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가격을 안 올리려고요. 어쨌든 나는 이모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주는 돈이 좀 부족할 거예요. 다른 데보다 싸게 하니까. 이상으로 수두매 패키지 상담 마쳤고요. 이모님들한테 신랑이 결혼하는 날 아침에 해줘야 될 말 있어요. 무슨 말? 이모님이 예를 들어 오팀 웨딩이 이번 주에 100명 결혼한다. 그럼 100명의 이모를 내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30명은 내가 얼굴 아는 분들인데 70명은 얼굴을 모르잖아요. 또는 70명 중에 못돼 먹은 이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팁 밝히는 이모 많아요. 이렇게 자기 자식 결혼할 때 누가 그렇게 팁 받아가면 난리칠 사람들이 진짜 사기꾼 수준으로 팁 받는 거 내가 봤다니까. 옛날에 돌려주라 그랬더니 삿대질하고 덤비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랑 신부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특히 신부 말고 신랑 이모한테 결혼하는 날 먼저 인사하는 게 좋아요. 이모님 오늘 우리 결혼 나는 괜찮은데 남자니까 우리 신부님은 오늘 평생에 한 번 하는 공주님이니까 우리 신부님 기분 상하지 않게 마음 다치지 않게 좀 배려 좀 해주십시오. 바카스를 한 박스 필요 없죠. 무거우니까 하나를 사드리면서 팁을 한 2, 3만원 찔러주는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이모님 결혼 끝날 때까지 엄청 잘해 주실 거예요. 길일날 결혼하시는 분들은 필수 이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오팀 웨딩이 32년 동안 클레임이 거의 없는 이유가 오너인 내가 이만큼의 학식과 박식함 노하우로 시스템을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팀 웨딩 스튜디오 친절하고 실력 있고 오팀 웨딩 메이크업 좋고 이모님 좋고 한복샵 예복샵 다 사람들이 좋죠. 왜 좋아요? 끝으로 내가 잘해주고 내가 의상 없고 내가 매너를 베풀어 주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잘해주는 거지. 그분들이 잘해주어서 진짜 그분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잘해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마진들을 챙겨서 그분들을 배려해서 매너 좋은 신랑 신부를 붙여줬으니까 그분들이 그런 서비스 하는 거지. 절대 그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오너를 잘 만나야 내 결혼이 보호받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끝으로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복샵을 내가 강남에 있는 여러 군데 업체를 만나봤어요. 그 중에 가장 싸고 손님들한테 잘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지금 거래하고 있는 업체. 2년 거래했는데 3년째인가? 클레임이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잘해주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복샵 사장님 나랑 스타일이 안 맞으세요. 근데 손님 보내줬는데 클레임이 한 번도 또 없었어요. 한 4년 거래했는데 또 강남에서 제일로 싸요. 신랑 정장 45만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주면 내가 양복을 했었잖아요. 양복은 원단 따지지 마세요. 남들은 그거 모릅니다. 알마니 찾고 베르사체 찾는 그런 양복샵들도 있고 신랑들도 있겠지만 신랑 체형이 안 바뀔 자신 있으면 그렇게 비싼 거 입으세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대부분 마음이 편해지고 맨날 신랑이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느냐고 신부 만나러 다니고 막 바빠서 밥 제대로 못 먹고 했던 분들 결혼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서 3에서 10kg 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 준 양복 못 입어요. 차라리 싼 양복을 맞춰서 입다가 다시 하나 살쪘을 때 맞추는 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양복샵도 제가 다 추천하고 하다 보니까 이곳이 제일로 잘해요. 사장님하고 나는 스타일이 안 맞지만 손님만 만족하면 됩니다. 나는 내가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양복도 추천해주고 있고
서울에 있는 예식장 중에서도 가장 싼 곳만 내가 거래해요. 아우, 사용료가 너무 올랐어요. 공짜도 있었는데 기본이 이제 200만 원 이상이고, 음식도 3만 원짜리도 있었고 4만 원짜리도 있었는데 거의 5만 원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변덕스럽지 않고 꾸준하게 손님들한테 잘해주는 웨딩홀 몇 군데를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웨딩홀, 한복, 예복, 또 예물, 이런 업체를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오팀 웨딩은 스드메 패키지 마진을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커미션을 적극적으로 챙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커미션을 챙기잖아요. 그럼 내가 싼 거래 안 해요. 비싼 업체 보내주지. 200만 원에서 내가 30%를 먹으면 얼마예요? 60만 원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50만 원짜리 보내주고 30% 먹으면 15만 원밖에 못 먹잖아요. 장사꾼이면 나는 비싼 데 거래할 겁니다. 근데 나는 재능 기부하는 사람이고 손님들한테 내가 떳떳하고 싶어서 비싼 데는 거래 안 합니다. 커미션 안 밝힙니다. 그리고 동행과 비동행 컨설팅 다 커미션 받습니다. 이 업계는요, 전화 한 통화로다가 신랑 신부 전화번호 내지 이름만 알려지면 다 체크해놔요. 배신을 안 해요. 원장님, 그 신부님 500만 원씩 예물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결제가 갑니다. 우리는 소개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업체는 적극적으로 막 소개해서 추가비 받는데 오팀 웨딩은 소개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욕먹기 싫으니까. 커미션 몇 분 때문에 내 프로필, 우리나라 최고로 드레스 잘 만드는 전문가로 소문난 내가 그런 거로 욕먹고 싶지는 않아요. 자식 잘 키워놨고 이제 뭐 돈 벌면 되고 조금씩만 벌면 되죠. 내가 뭐 100억이 따라서 100억 죽을 때 갖고 갈 것도 아니고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건강하니까 계속 이 사업할 거니까 어쨌든 2028년에 마무리하려고는 하지만 어쨌든 비동행 동행도 다 수수료 있다는 거 아시고 이 장사꾼들이 하는 말은 믿지 마세요. 전문가가 하는 말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한테 나처럼 나눔을 할 줄 아는 사람 말을 믿으셔야지. 아, 오늘도 부드럽게 동영상 찍기로 작정하고 찍기 시작했는데 표정이 막 변하고 내가 막 신랑 신부가 어디 가서 사기당하고 바가지 쓰고 막 추가비 내고 하는 게 막 화가 나니까 또 막 흥분을 했었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남의 일에 오지랖이 넓어서 관여를 많이 합니다. 이상으로 오팀 웨딩 스드메 패키지 이렇게 합니다 설명드렸고, 저하고 통화하고 싶으신 분은 늘 땡땡땡 주세요. 카톡 싫어하고 전화 좋아합니다. 11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저랑 통화 가능하시고, 카톡은 제가 제일로 싫어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